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답답한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와 안개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중에서 봐도 시야가 트이지 않고 도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변하면서 아파트는 윤곽만 남았습니다. 오전 한때 원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도시 전체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치악산 자락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 상당수가 마스크로 눈과 코를 막았습니다. 안 썼으면 코가 칼칼하지. 목구멍하고 코가 약간 간질간질하지. 안 쓰고 나오면은 좀 그런데 이걸 하면은 방지가 되니까 괜찮아. 캐를 보니까 미세먼지 있다 그래가지고 좀 탁한데 공기가 조금 눈이 묵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영서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가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 낮에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원주 111 마이크로그램, 춘천 114, 횡성 1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에 머물렀고 미세먼지 농도도 원주 147 마이크로그램, 춘천 133, 횡성 131, 영월 102, 평창 9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고 특히 오전에는 대기 정체에 더해 국외에서 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수사들을 살펴보니 모두 시도의원이나 시장 측근 인사들의 업체 선정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 같은 선출직들의 업체 선정 외압이 만연하다는 분위기인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도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중앙시장 전광판 사업을 맡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원주시청과 해당 업체, 도의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시청을 찾아 의원님이 이번 사업은 우리 주라고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왜 다른 업체가 선정됐냐며 항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참고인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현직 시의원도 원주시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 수사 역시 시장 최측근인 비서의 가족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세 건의 수사 모두 선출직 의원과 시장 측근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냐면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업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윗분들의 요구로 선정된 업체는 실제 공사 중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판단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친분으로 선정된 업체는 하자도 많고 하자 보수 요구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업체들은 일하는 거 있어서 이 사람 핑계만 대지 좀 저희가 요구하는 걸 잘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누구랑 잘 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만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공무원 입장에서 윗분들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업체 선정 요구를 듣지 않은 공무원에게 특정 부서로 인사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발령이 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외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 외부에 알리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윤리 경영을 위한
교육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더 취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시청 관련 외압 수사들의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들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선출직들의 업체 선정 외압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 원주 MBC가 보도한 아카데미 극장 관련 기사 내용 중에 경찰이 배달 업체를 통해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송치한 사람은 당시 비서실장이 아닌 정책비서관으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시정 정책 토론 청구 과정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원주시 시정 정책 토론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정 정책 토론의 청구 자격을 기존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정책 토론 청구 당시 주민들이 제출한 서명부에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가 없어서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전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고려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정선군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설 명절 이전에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통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보탬이 되죠.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명절 밑이니까는 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명절 대비해서 돈 쓸 일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급 대상은 정선군 주민 3만 3,600여 명 모두로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려면 코로나 시기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조례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결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토요일, 일요일까지라도 저희들이 국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올해 첫 정선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는데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급 시기나 추진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는 3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과 또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전북 김제와 정읍 등 10여 곳입니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은 설 명절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지급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설 연휴 강원도 귀성길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30일에 가장 밀린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르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10분, 귀경 차량이 가장 많은 30일, 강릉에서 서울 구간이 4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대 귀경 시간은 지난해 추석보다도 30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종분기점에서 새말나들목, 둔내나들목에서 봉평터널, 평창휴게소에서 대관령 나들목까지가 상당한 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평균 설 상차림 비용은 30만 3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가량 올랐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은 올해 4인 기준 설 상차림 비용은 대형마트에선 31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27만 3,600원으로 평균 30만 3천 원으로 조사돼 작년보다 3.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가 한 개당 2,700원, 배추 한 포기에 5,700원으로 작년보다 5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들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명절을 전후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안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않은 아동 3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에 주소를 둔 3명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81명으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소재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횡성군이 부모가 아닌 가정 위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횡성이 아닌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해 식비와 숙박비 등 많은 부담을 겪는 대학생 1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학생 생활비 지원은 현행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횡성 군민들의 성금인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모금액이 활용됩니다. 탄핵 정국에 각 정당의 현수막뿐 아니라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창군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무질서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자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자체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옹달샘의 청소년 위원을 모집합니다. 지역에 사는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위원이 되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다른 지역 교류, 시설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참가 신청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